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그린파워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현 시점, 네,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어제 영상을 이제 찍어드렸는데, 네, 오디오 녹음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어제 내용들 가지고, 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그린파워가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자, 이 저가 영역대, 네, 매집하시는 거 권고드렸고, 그 이후에 이 고가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 떨어진 날 매도 권고드렸고, 두 번째,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 저점 영역대를 깨지 않는 이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기에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렸는데, 추후에 다시 이 구간, 네, 진입기에 또 노려보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서 기회를 놓치고 주가가, 네,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2020년도 당시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번, 그리고 두 번 진입기에 노려봤었던 우리 대한그린파워, 과거 이제 KRPNE 종목이, 자, 현재 시점, 뭐 향후 이 풍력 관련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전망과, 그리고 뭐 현 시점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 시점 주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한국 동서발전, 한국 남동발전과 이제 4조 2천억 규모의 해상풍력 공동개발 이제 MOU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MOU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트라이 하겠다, 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도의 그런 협약 계약이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5년까지 네, 이런 뭐 한국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네, 수주를 이제 열심히, 네, 뭐 하겠다. 실제로 회사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서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라는, 네, 뭐 트라이 정도 개념의 그런 뭐 본 계약이 아니라 이제 MOU 정도의 계약이 좀 체결되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박근식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자, 전남 풍력 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 중인 이제 박근식 대표님이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불리는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총 사업비 48조 원 규모의 이제 서남권 해상 풍력 단지 사업을 이제 연계해서, 네, 뭐 열심히 이제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뭐 관련해서 기사 내용들 몇 가지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총 사업비, 네, 2030년까지 48조 원이, 네, 투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기사 내용들 일부 좀 발췌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서남권 48조 원을 투입하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좀 기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부가 48조 원을 전부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네, 9천억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가 47조 원을 이제 진행된다. 그래서 합쳐서 2030년까지, 지금 2021년인데 향후 10년 동안 2030년까지 48조 원의 자금이 이 풍력 산업단지 조성에, 네, 투여가 될 것으로, 네, 확정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 한국전력과 SK 이제 ENS, 그리고 한화건설, 그리고 민간 발전사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그리고 CS윈드, 삼강, MNT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이제 같이 해상풍력 단지를 48조 원의 자금을 투여해서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네, 계획 단계에 위치해 있고요. 뭐 이 48조가 약 50조 가까운 자금이기 때문에 이 50조가 연간, 네, 5조 원의 이 민간 시설의 자금이 실제로 돈이 투여되는지, 그리고 이 50조 원의 자금이 실제로 투여가 된다면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을 성장시켜서 영업이익을 만들어서 이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네, 보상을, 네, 일으킬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KRPN이, 네, 지금의 대한그린파워도 이 48조 원 민간 투자가 진행되고 정부 투자가 이제 9천억에 진행되는 이 대규모 이제 풍력 발전 산업단지 구축하는 과정 속에, 네, 열심히, 네, 뭐 하겠다, 역량을 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계획이다. 수주를 아직, 네, 뭐 48조 원 중에서 10%인 뭐 4조 뭐 8천억 정도를 뭐 수주를 따냈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산업이 진행 중인 과정 속에, 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뭐 기사 내용들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목포 신공항에 정정하겠습니다. 목포 신항에 해상 풍력 배후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뭐 내용들이고요. 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국비 등으로 인해서 뭐 이런 해상 풍력 단지들을 이제 뭐 목포에서도 뭐 유치를 하기 위해 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정부가 이제 48조 원을 이제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근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약 50조 가까운 자금이 뭐 투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뭐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시대 흐름 속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환경 문제, 환경 규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로 이제 폭등을 했고요. 지난해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대한그린파워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구간에서 국제유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사태까지 기록하면서 거래 재개 이후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 확보하는 거 권고드렸고, 차량만 신재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선박도 친환경 선박유, 바이오 선박유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상승 파동을 이제 노려봤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지금 삼중 바닥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튀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 풍력 관련된 이슈들과 뭐 여러 가지 뭐 합병 이슈들,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뭐 종근당 이슈들까지도 뭐 좀 더해지면서 뭐 시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찌됐건 과거의 이 박스권을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새롭게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풍력과 관련된 이슈는 2030년도까지 좀 유효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큰 그림에서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뭐 리스크,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된 사유가 최근 4업년도 중 2개 4업년도 법차손 50% 초과 이슈로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4, 4업년도 중 연속적으로 4, 4업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즉 5개년도 연속 동일한 사유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된다면 2022년도 3월달, 즉 2021년도 올해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상장 폐지가 된다가 아니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의 매출액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여부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정 사유는 영업 이익을 발생되면은 법차손 50% 이슈는 해소가 되고요. 이 이슈도 올해 2021년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정말로 대한그린파워가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불식시키고 관리 종목 탈피를 하는가, 아니면 올해도 영업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되게 되는가는 올해 결산보고서, 2021년도 결산보고서는 12월까지의 내용들을 담게 되는데 이것의 공개 시점은 22년도 3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잘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되겠고,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좀 발생되는 것 같다면 이거는 가장 큰 종목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장된 상장 정보 일정에 들어가서 과거에 2019년도부터 이제 상장되었던 물량들의 단가를 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KRPN이, 그리고 대한그린파워, 그리고 퍼시픽바이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엘바이오였죠. 근데 이 기업이 19년도 1월부터 상장된 주식수를 제가 계산기로 조금 두들겨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주식 전환 90만 주, CB 행사 30만 주, 유상증자 160만 주, 상호 변경 제외하고 또 유상증자 유상증자 140만 주, 그리고 주식 전환 1250만 주, 880만 주, 137만 주, 98만 주, 1520만 주, 1520만 주, 22만 주, 그리고 118만 주, 1600,
87만 주 유상증자, 그리고 이제 시비행사 20만 주, 네, 그리고 주식전환 245만 주, 주식전환 188만 주, 시비행사 540만 주,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자, 540만 주 이후에 다시, 자, 주식전환 10만 주, 네, 그리고 시비행사 318만 주, 38만 주, 471만 주, 그리고 유상증자 352만 주, 또다시 시비행사 129만 주, 또다시 시비행사 322만 주, 또 유상증자 1000만 주, 24만 주를 우리가 더해봤을 때, 자, 근 19년도, 20년도, 네, 근 2년 동안, 자, 대한그린파워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발행시킨, 그리고 상장된 이 9,700만 주에 대한, 네, 발행가액이 우리는 774원에서, 자, 1,000원 사이, 네, 한 800원, 네, 800원, 815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700원짜리 물량도 있네요. 그래서 700원에서 뭐 평균가 한 900원이라고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700원에서 900원 정도의 저가 이제 전환사채 혹은 유상증자 이제 물량이, 네,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이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자, 700원 제가, 네, 뭐 900원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원 정도, 뭐 평균가 800원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네, 평균가 8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자, 왜 그런지 죄송합니다. 네, 그 평균가 8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들의 유상증자 혹은, 네, 시비 행사가 이 800원 부근에서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네,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물량 제가 계산기로 간단하게 좀 두들겨 봤는데, 자, 이 9천만 주가 넘는 이 물량들의, 네, 평단가라고 할게요. 이 가격이, 네, 너무 굵은데, 자, 이 가격이, 네, 이 구간에, 네, 형성이 되어 있다. 즉 800원, 900원 구간은, 자, 이 9천만 주 물량에 대한, 네, 단가, 즉 이 가격대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들도 여기 가격 밑으로 빠지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네, 정말 마법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에 주가가 이 구간에서는 이 전환가액 부근이 곧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과거에는, 네, 뭐 이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주가 지지 반등하고 나오는, 네, 그런 주요한 지지 가격대로 이 774원과 이 815원, 838원 이런 가격대들이, 네, 뭐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자, 지금의 주가는 우리가 지난해 공략을 했었던 이 바닥권 영역에서 주가가 700원, 800원 대비 주가가 4배, 3배 지금 폭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의 전환 청구된 물량들과 이 유상증자 단가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뭐 976원, 뭐 774원 이런 주가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네, 이 물량들의 단가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 이들은 지금 수백 프로, 네, 수익권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저가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제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물량들이 조금 저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대한그린파워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서 이 최근 저점 700원 대비 단기간에 4배의 상승 파동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물량들은, 네, 물론 뭐 그들의 목표가가 뭐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 진행해도, 네, 이들은 수백 프로 지금 수익권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총 두 가지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저가 유상증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이 현 시점 가장 큰 좀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그래서 현재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정부가 2030년도까지 이 48조 원 규모의 그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이슈는, 네, 향후 2022년 대선과 2027년, 네, 대선 전 혹은 대권 주자들의 그런 여권에서는 친환경, 야권에서는 다시 원전, 뭐 탈원전이냐, 다시 친원전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정책적으로 대립을 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본주는 여권의, 네, 문재인 정권의 그런 탈원전, 네, 친환경 정책을, 네, 이어나가는 여권 주자의 정책주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네, 이름이 그린 뉴딜이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또 다른 이름의 그런 친환경 정책주로도 이제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을 남겨드리고, 현 시점의 관전 포인트는 주가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과거에 KRPN이가 과거에 대한그린파워가 과거에 이제 KRPN이었고, 보면은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의견 거절로 인해서 2015년도 3월달 갑자기 돌연 이제 거래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차트를 보면 2015년도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1년, 2년,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감자도 진행하고 액면 분할도 진행하고 이제 뭐 개선 사항 이행을 시행하면서 결국에는 거래 재개가 됐는데,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이 고가 영역들을 최근에 이제 뚫어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주 최근의 주가를 보면 이 구간,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2,700원 가격들을 첫 번째 돌파 시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받았고요. 두 번째 돌파 시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또 조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돌파 시도 때 돌파하고 3,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아직 이 2,7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 구간 2,700원 구간을 지켜내는가, 그리고 넉넉하게는 좀 너프하게는 2,650원 가격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 3,000원 구간을 돌파하는가, 그리고 3,0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는 3,0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는 직전의 고가였던 이 4,000원 영역대, 5,000원 영역대까지의 해상풍력 관련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는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밑으로는 현재 시점 이 2017년도 거래 재개 이후에 상장 폐지 위기가 있었으나 다행히 상장 유지로 결정이 됐고, 사명을 변경 통해서 지금 KRPN이 그리고 지금은 대한그린파워로서 이 바닥권 박스권 행보 매직 구간을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이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대략적으로 한 8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많이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특정 이슈들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들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 대비 이미 한 4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2,700원 구간 그리고 2,6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첫 번째, 위로는 3,000원 구간을 돌파하는가, 그리고 이 3,0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의 추가 시세는 2차 4,0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4,000원 구간도 이 과거에 이 매물 구간들을 소화해내고 추가 시세 만들어내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5,000원 구간을 목표로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00원이든 5,000원이든 단기 폭등한 고점에서 싼 고점 찍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시점에, 혹은 주요한 추세를 이탈하는 시점에, 주요한 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에, 혹은 여기서 또 꺾이는 시점에는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본주의 과거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7천만 주, 8천만 주, 9천만 주 가까이 2년 동안 상장되었던 주식들의 평균 단가가 800원에서 한 900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서, 지금의 3,000원 부근 주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게 된다면 조정의 폭이 클 수 있다 정도는 좀 인지하시면서 밑으로 안전벨트 2,650원 구간, 2,700원 구간 중요한 관점 포인트로 반드시 좀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이제 주주방에서도 이야기를 남겨드렸지만,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국제유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가 됐을 때 원유는 그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이 구간 바닥권에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최저점 영역대에서 공포스러웠던 구간에 저가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1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위상이 아니라 위상 자체가 달라졌죠. 과거에보다 시가총액도 4배, 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런 이슈들로 실제로 이런 다음과 같은 전망들로 인해 실제로 회사가 지금까지는 계획이지만 이 대기업들과 정부의 9천억, 47조 6천억이 실제로 투여되면서 이 대한그린 파워 종목도 실제로 회사로 매출액이 찍히는지, 계약을 체결해 내는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올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두 가지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서 나가시는데 참고하시고, 현재 시점 관전 포인트 정리해드리면 밑으로 2,650원, 2,700원 구간
그리고 위로는 3에서 4천, 네, 그 다음 5,000원 구간 네,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난해 목소리 높여서 강조드렸던 이 구간과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 네, 우리 매집 권고드렸던 가격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뭐 주주분들이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어찌됐건 내가 수익 중이다. 수익률 세 자리를 할지라도 이 주요한 지지선은 좀 잘 지켜 나가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네,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그린파워 종목처럼 이렇게 뭐 종목들은 가능한 우리 뭐 상장 이후의 최저가 혹은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이중바닥, 삼중바닥이 곧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점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뭐 향후에 거래하시는 종목들도 이렇게 고가에서 추격 매수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네, 바닥권 영역에서 네, 시세 불출하기 전에 네, 손절 잡고 공략해 나가시는 형태로 네, 향후 네, 거래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오후장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